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이제 뭐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 뭐 이렇게 뭐 주변에서도 뭐 저 사람은 영어 잘해, 뭐 저 사람은 그런 이야기 뭐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다 기준은 다릅니다. 그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내 아이가 영어를 잘해요. 뭐 그 잘하는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뭐 솔직히 그냥 영어를 대부분의 한국 아이들은 다 제2 외국어로 배우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국어로 배우는 거잖아요. 영어를 모국어로 배우는 아이들은 아주 뭐 특수한 환경이죠. 뭐 해외에 있거나 아니면 뭐 부모 중에 한 분이 뭐 영어권 국가에 뭐 영어권 국가에 그런 부모님이거나 정말 특수한 환경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보는 한국 아이들은 모두가 영어를 제2 외국어로 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뭐 저 같은 영어 강사들 영어 강사죠. 쉽게 말해서 저는 20년 차 영어 강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의 영어는 어떨까요, 여러분? 게다가 저는 뭐 제 영상 한두 번 보신 분들은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뭐 영국 유학도 정규 유학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또 영어권 국가인 캐나다에서도 오래 생활을 했고요. 예. 그러면 그리고 20년간 영어를 또 가르쳤고요. 그러면 그 말은 뭐 영어를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또 영어를 가르치진 않았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또 영어를 뭐 좋아했고 또 영어를 좋아하면 영어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겠죠. 저 같은 경우엔 정말 영어에 정말로 미친 듯이 많은 시간과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0대에 영어를 정말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말하는 영어로서의 영어를 접한 거는 저는 20대 때 이제 군대 제대 후에 그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 전에 저도 당연히 뭐 중고등학교, 대학 다녔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 반백살에서 몇 달 빠지는 나이거든요. 그럼 제 세대 분들 아실 거예요. 학교 때 영어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또 게다가 학력고사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세대조차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랑 연배가 비슷하시거나 혹시 저보다 연배가 좀 더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저 때 당시에 이제 중학교 때 처음 ABCD를 배운 세대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어를 잘한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물론 대한민국 사람들 일반 사람들 기준으로 저 영어 잘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자면. 하지만 제 스스로 저의 개인적인 만족감에 저는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뭐 겸손이 아니고요. 그냥 비교 대상이 다른 거니까요. 저는 제 자신을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죠. 그렇잖아요. 제가 20대 군대 제대 후에 아무리 지금까지도 미친 듯이 영어를 사용하고 영어를 접하지만 어떻게 제가 그 뭐 원어민들의 소위 말하는 교육을 뭐 많이 받았건 교육을 못 받았건 정말 쉽게 말해서 시골 교육을 안 받고 그냥 깡시골의 농부 아저씨 뭐 농부라고 꼭 교육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아저씨보다 제가 영어를 잘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렇지만 제가 잘하는 영역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반 영어를 모국어로 가진 사람이라도 토플 지문 같은 거 만약 같이 동시에 토플을 본다면 제 점수가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제가 더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라는 언어 자체로 말했을 때 제가 여러분 뭐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캐나다에서 계속 학교 생활을 하는 고등학생보다 영어를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언어로서의 영어를 어렵죠. 어렵습니다. 뭐 중학생보다 제가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잘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거나 어떤 뭐 특정 분야에 대해서 어떤 토론을 한다거나 그러면 제가 원어민보다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저는 일단 성인이고 일단 뭐 직장 생활도 해봤고 학교도
더 고등교육을 영어로 받은 거잖아요. 하지만 그냥 우리가 언어로서의 영어를 말할 때는 제가 어떻게 뭐 미국 중학생보다 영어를 더 잘하겠습니까? 그쵸? 무슨 말씀이신지 어떻게 같이 저랑 이야기가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적어도 막 뭐 외국에서 계속해서 잘하고 이런 경우는 뭐 한국인이라도 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영어를 거의 모국어 수준으로도 할 수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제 아이가 이제 그런 경우고요. 하지만 제 아이도 여러분 제가 에세이 다 예, 첨삭해 주고요. 이런 거 발표 같은 거 할 때 이런 아카데믹 영어에 있어서는 제가 다 코칭과 그런 멘토링을 해 줍니다. 제 아이도 아예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항상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은 저한테 받습니다. 항상.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 말은 아빠의 영어를 그만큼 신뢰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 자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 늘 부끄럽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영어에 있어서. 그 갈증은 평생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아이한테 제가 느끼는 저랑 제 아이는 다른 사람이지만 적어도 이 내가 느낀 이 영어에 대한 갈증을 제 아이한테는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아이는 아예 그런 갈증 자체를 못 느끼고 영어를 습득했기 때문에 또 아마 그런 아빠가 느꼈던 그런 갈증을 느껴볼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는 영어는 아주 잘하지만 제가 느낀 그런 영어에 대한 갈증과 막 고민과 이런 거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하게 환경을 만들어준 거니까 좀 그렇네요.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아이한테 야 아빠가 느낀 그런 영어에 대한 갈증을 한번 너도 느껴보렴. 그렇게 하면은 또 시기가 너무 늦어버려지지 않겠습니까? 참 자녀 교육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에서 좀 이런 여러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참 그래요, 여러분. 그 영어 강사로서도 제가 아까 영어 강사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동네만 나가봐도 학원들 뭐 많은 동네는 수십 개 있습니다. 그렇죠? 건물 하나만 해도 학원들이 그냥 뭐 수십 개 있는 건물들도 있고요. 건물마다 학원 한두 개씩 있는 건물들 대한민국에선 예, 아주 흔합니다. 그러면 그 학원 중에 대부분이 뭐 영어 수학 학원이잖아요. 그럼 그런 영어 수학 학원에 영어 학원에 선생님들도 아마 수만 명, 수십만 명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영어는 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원어민을 제외하고는요. 참 다 고만고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만고만한 이제 실력에서도 또 등급이 크게 나뉠 수 있겠죠. 세분화하면. 하지만 저는 뭐 제가 그러면 다른 저는 국내 영어 강사 분들보다는 영어가 제가 뛰어납니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저처럼 오래 영어권 국가에서 유학하고 영어를 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영어라는 건 참 늘 버거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만약에 기회가 돼서 제 영어 실력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저는 그냥 이 정도로 말합니다. 그냥 영어가 삶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왜 안 불편합니까, 여러분? 그 불편한 정도가 그래도 내가 그냥 견딜만 하다는 겁니다. 그 불편한 정도로 내가 막 으악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직업적으로 제 업무를 수행하거나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일상생활 하거나 일상생활하는 데는 뭐 더 문제가 없죠. 제가 직업적으로도 영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늘 부족함은 있지만 그래도 내 영어 실력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그나마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지지만 그래도 저는 영어를 24시간, 영어를 365일 사용해도 그렇게 특별하게 불편함은 크게 없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저 영어 잘합니다. 정말 손발이 오그라들고 제가 제 뺨을 한 대 날려줘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면. 그러니까 참 이게 여러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도 더 어린 나이에 자녀들 영어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영어를 좀 더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고 그래서 뭐 저희 가족처럼 이렇게 해외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국내에서도 뭐 영어 유치원이다
뭐 어린 시절부터 뭐 또 국내에도 뭐 국제학교들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갈증을 저는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제 직업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냥 같은 부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갈증이란 거는 참 사람에 따라서도 정도가 다른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그냥 뭐 영어 몇 마디 하면 우리 아이가 영어를 하네 이렇게 감격하시는 부모도 있고요. 아이가 영어를 잘해도 또 어떤 부모님들은 더 잘하기를 바라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후자입니다. 제 아이가 그냥 일반 한국 분들이 보시기에는 제 아이가 영어를 하면 아마 쟤는 그냥 원어민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좀 건방진 얘기 같지만. 하지만 제 눈에는 그렇지 않지요. 원어민이 보기에도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 아이의 영어 실력을 막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즉, 기준치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기준치에 따라서. 근데 그 기준치라는 거는 개인의 목표와 개인의 또 이런 영어에 대한 욕심, 그리고 영어가 다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참고로 제 세대까지는 영어 능력 하나만으로도 뭐가 될 수 있는 그런 세대였지만 앞으로 적어도 우리의 자녀 시대에는 영어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뭔가 인생이 확 달라지는 그런 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에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그런 부모님들조차도 영어를 꽤 잘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실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는 뭐다? 영어는 하나의 도구다. 잘하면 잘할수록 좋죠. 하지만 나중에 제가 말하는 영어는 아이가 어떤 커리어를 영어로 무리 없이 아이가 꿈꾸는 커리어를 영어로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만약에 저희 아이처럼 해외에서 의사를 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그 수준에 달하는 영어 실력이 돼야 되는 거고요. 내가 해외에서 IT 전문가로서 꿈을 꾼다면 IT 전문가로서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만큼의 영어 능력이 있으면 되고요. 내가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 내가 뭐 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게 뭐 영어권 국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유럽일 수도 있고 어느 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제3세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거에 걸맞는 영어 수준을 갖추면 되는 겁니다. 내가 간호사가 되고 싶다. 영어권 국가냐 비영어권 국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만큼의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을 갖추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적어도 자기의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영어 실력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 이거는 개인차입니다. 어떤 분들은 거의 교포급의 영어 능력을 갖췄어도 자기의 영어 능력을 계속 꾸준히 늘리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일반인들도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어떤 뭐 직장인들 분 중에 영어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직원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대리 영어 잘하잖아. 근데 그 오대리는 자기의 영어에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친구는 뭡니까? 남들이 볼 땐 쟨 영어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근데 막 자기 스스로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거는 누가 뭐 틀리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떤 업무적인 비즈니스적인 그런 공적인 일이 아니라면 뭐 개인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영어를 제가 볼 때는 저분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생각하는데도 그분은 자기를 영어를 아주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잘못됐어. 그걸 꾸짖어줄 필요도 없고요.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자기의 프라이드 지키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자녀들의 영어는 적어도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잘한다 못한다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단지 시험 성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까지 끝까지 좀 보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뭐 끝까지 안 보시니까 그게 좀 아쉽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영어를 아이한테 부모가 아이의 영어를 판단하고 뭐 그냥 주변에서 친구들이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적어도 아이의 영어 능력을 그 딱 한국 선생님이 또 판단하는 것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다? 아이의 영어 실력은 목표를 어디로? 아이의 꿈에 따라서 아이의 꿈이
뭐 교사라면 그 교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영어 능력, 의사라면 의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영어 능력, 자기의 커리어의 목표에 맞는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서포트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아이도 그런 목표로 영어를 접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경제학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영어 능력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위 말하는 뭐 해외 무역 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거에 걸맞는 영어 능력을 갖추면 되는 겁니다. 내 업무를 수행하는데 막 내가 내 업무 능력이 아닌 영어로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거는 뭡니까? 그 커리어를 수행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경험치가 쌓이면서 또 다른 노하우로 커버할 수도 있겠죠. 우리에겐 영어는 모국어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너무 부담을 갖고 그렇게 다가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 마음 편하게, 영어는 뭡니까? 제가 제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영어는 너의 삶의 일부다. 좋건 싫건, 너가 영어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싫어한다고 밥 안 먹습니까? 끼니 안 때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한번 접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사는 동안 쭉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외국어건 뭐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영어는 계속 매일매일 외국어로든 모르든 그냥 계속 밥 먹듯이 매일매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커리어의 목표에 그 준하는 영어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아이로 우리 부모들이 잘 서포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